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상당히 이제 패닉 상태고, 많은 분들이 2020년도 3월장 이후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도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드립니다. 영상은 중간 광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흔히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밥 사줄 때 옆에 있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고 정말 힘들고 울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많은 유튜버분들, 많은 그 시장에 계신 분들, 전문가분들은 항상 뭐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을 하거나 할 때만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방향성을 듣고 싶을 때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얼버무리면서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다. 2020년 3월에 그랬죠. 어,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무마해서 어떤 도덕적인 책임감도 갖지 않는데 저는 그런 게 제일 싫고요. 우선 제가 2020년 3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저의 방향에 대해서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대형주의 하락을 맞으신 분들에게 이 마이너스 계좌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려도 충분히 공부가 되어 있지 않거나 본인 자신을 믿지 않으면은 실행하지 못합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걸 들으시는 100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실천을 하셔가지고 꼭 계좌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제가 예전에 그 켈리 방정식과 함께 이 변동성 관련해서 요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 무언가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얼만큼 이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 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변동성이 지금과 같이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자산을 그대로 넣어놓으면은 수익률이 적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확률이 높아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확률을 높일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확률을 배제를 합니다. 배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이 자산을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확률은 지금 똑같더라도.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횡보한 이후에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보세요. 횡보한 이후에 이렇게 한 이 정도의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상한 주식만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자산 배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버슈팅을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자, 자, 셀트리온을 할게요. 자, 여기서 여기 보시면 딱 봐도 누가 봐도 거래량 터지면서 오버슈팅 나오죠. 그렇죠. 이때 뭐 하냐면 자산의 반을 팝니다. 자산의 반을 팔아요. 그리고 밑으로 더 내려가요. 음봉이 나옵니다. 그럼 그 자산을 그대로 다시 삽니다. 그리고 반등을 줍니다. 그 자산을 다시 50%를 팝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원래 샤넌의 도깨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최대 한 50%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기하 평균과 산술 평균이 같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쨌건 뭐 그거는 제가 이전에 영상 올린 것 중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기하 평균의 수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할 거는 앞으로 변동성이 계속 있고 그거를 투자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기하 평균 수익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반등할 때까지 기다린다. 32만원 한 세월입니다. 얘가 진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는 또 조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형주를 특히 갖고 계신 분 중에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50%의 자산을 파세요. 그대로 있다가 다시 떨어지면은 그 종목을 다시 사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완전 작살난 종목들 있죠. 개별 종목인데 아예 내가 너무 고점에 들어간 것들. 그거는 반등을 줄 때 매도해가지고 지금과 같이 이럴 때 들어가시면 돼요. 자산을 무조건 3개로 줄이십시오. 그래서 종목수를 3개 이하로 줄이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 매도, 50% 매수, 50% 매도, 50% 매수. 이거 반복적으로 하십시오. 그걸 하게 되면 여러분 뭔 차이냐면은 6월달까지는 회복이 다 됩니다. 만약에 6월달까지 반등이 난다고 가정하에, 즉 6월달까지 코스피 주가지수가 뭐 한 3150, 이 정도만 오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구간까지 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답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지수 들어올 때까지 한 세월이거든요. 내가 그 주도주를 갖고 있으면 지금 이런 걱정 안 하시겠죠. 근데 그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요 점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런 것들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하기 매우 힘들어요. 근데 저랑 같이 함께 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것도 실천하셔가지고 실제로 금방 회복을 하고 금방 리밸런싱 해가지고 자산을 다 회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런 장에서는 있잖아요. 급등하고 지수가 반등 준다고 해가지고 추가 매수가 막 들어가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점 꼭 여러분이 명심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뭐 흔히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은 본인이 잘났다, 본인이 더 대단하다, 내 말이 맞지 않냐라고 증명을 하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삼국지에 나오는 화타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도 화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일 좋은 전문가는 예방하는 전문가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특징을 찾아내서 병이 걸리지 않게 하는 거고요. 그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병이 걸린 다음에 고치면은 정말로 의술이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는 가장 하류의 의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그 사람이 병이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주식시장에서도 그 병이 걸려도 병을 고쳐줄 사람이 없어요. 병이 나면은 자연스럽게 병이 나면은 내 말이 맞지 않냐, 내가 고치지 않았냐라고 여기저기서 숟가락 올리는 전문가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할 땐 좋았지만은 남들보다 비싸게 매수하고 남들보다 기준 없이 매수하고 남들보다 더 꿈을 그리면서 꿈이 아니죠. 욕심을 부리면서 매수했던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도 탓할 필요 없고 한국장도 탓할 필요 없고 공무회도도 탓할 필요 없다고 저는 봐요. 물론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은 있겠지만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장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미장은 성장한다고 하지만은 뭐 10년 전에는 중국 증시가 짱이었고요. 한국 증시도 나름 좋았습니다. 다 각자 그 시대에 만든 흐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일단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본인의 계좌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